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 바로 하임리법에 대해 15분에 걸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저도 5살, 7살 손주 둘을 일주일에 서너 번 봐주고 있습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퇴근 전까지 제가 손주들을 돌봐주거든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크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지난달에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 손주가 포도를 먹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을 움켜쥐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예전에 보건소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게 생각나서 바로 하임리법을 실시했습니다. 몇 번 하니까 포도알이 튀어나왔고 손주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이 방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주변 어르신들께 물어봤는데 손주를 돌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하임리법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기도 폐쇄가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폐쇄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쉬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000건 이상의 기도 폐쇄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5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단 3분에서 4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심장마비와 비슷하게 골든타임이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119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발견하는 즉시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69세 최영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3살 손주를 봐주시다가 손주가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목에 걸렸대요. 그런데 최영자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등을 두드리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남편분이 옆에 계셨고 남편분이 119에 신고하고 하임리법을 시도해서 토마토가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만약 혼자 계셨다면 또는 두 분 다 방법을 모르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반대로 제 경로당 친구 중에 71세 방영순 어르신은 다릅니다. 손주가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바로 하임리법을 실시해서 사탕을 빼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박영순 어르신은 미리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연습까지 해두셨다고 합니다. 손주를 맡아서 보는데 만약을 위해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셨대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 폐쇄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국제 공통 기도 폐쇄 신호입니다. 양손으로 목을 감싸집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으로 숨을 못 쉬겠어요 라는 신호예요. 어른들도 본능적으로 이 동작을 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증상, 말을 못합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괜찮아?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증상, 기침을 못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만약 기침을 할 수 있다면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게 아닙니다. 부분 폐쇄 상태예요. 이때는 오히려 기침을 계속하게 해야 합니다. 기침해, 계속 기침해라고 격려하세요.
기침이 가장 효과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증상, 얼굴색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빨개지다가 점점 파래집니다. 입술이 파래지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다섯 번째 증상, 숨 쉴 때 소리가 이상합니다. 쌕쌕거리거나 헥헥거리는 소리가 나요. 아니면 아예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 패닉 상태가 됩니다. 눈이 커지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증상, 의식을 잃습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예요. 이 단계가 되기 전에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하임리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방법이 다르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먼저 1세 미만 영아, 즉 돌전 아기의 경우입니다. 영아는 하임리히법을 쓰면 안 됩니다. 내장 손상 위험이 있거든요. 대신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번갈아 합니다. 아기를 엎드려서 팔뚝에 올려 놓으세요. 아기 얼굴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으로 아기 턱을 받쳐서 머리가 몸통보다 낮게 합니다. 다른 손 손바닥 아래쪽으로 아기 등 가운데 어깨뼈 사이를 5번 세게 두드립니다. 꽤 세게 해야 해요. 너무 조심스럽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5번 두드렸는데도 이물질이 안 나오면 아기를 뒤집어서 누입니다. 팔뚝에 올려서 아기가 위를 보게 하고 머리는 여전히 몸통보다 낮게 합니다. 젖꼭지를 연결한 선 바로 아래, 가슴 중앙을 손가락 2개로 5번 빠르게 누릅니다. 깊이는 약 4cm, 손가락 2개 정도 깊이입니다. 등 두드리기 5번, 가슴 압박 5번을 반복하세요. 이물질이 나오거나 아기가 울거나 기침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만약 아기가 의식을 잃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영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1세 이상 소아, 그러니까 돌이 지난 아이부터 청소년까지의 하임리히법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른과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먼저 아이 뒤에 서세요. 무릎을 꿇어서 아이 높이에 맞춥니다.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주먹의 엄지 쪽을 아이 배꼽과 명치 사이에 댑니다. 배꼽보다는 위, 갈비뼈보다는 아래예요.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 쥡니다. 그리고 빠르고 강하게 안쪽 위로 밀어 올립니다. 마치 제의자를 그리듯이요. 안으로 쑥 위로 확 하는 느낌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보통 5회에서 10회 정도면 나옵니다. 작은 아이의 경우 너무 세게 하면 다칠 수 있으니 힘 조절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을 정도로는 세게 해야 합니다. 생명이 걸린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만약 아이가 너무 작아서 뒤에서 감싸기 어렵다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해도 됩니다. 또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뒤에서 해도 괜찮아요. 다음은 성인과 큰 청소년의 하임리히법입니다. 방법은 소아와 같은데 힘만 더 세게 주면 됩니다. 환자 뒤에 서서 팔로 환자 허리를 감싸 앉습니다.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주먹의 엄지 쪽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댑니다.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 쥐고 빠르고 강하게 안쪽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세요. 성인의 경우 꽤 세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까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질식사하는 것보다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즉시 바닥에 눕히고 119에 신고한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을 하다 보면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이물질을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손가락을 넣으면 오히려 이물질을 더 깊이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입 밖으로 나와서 눈으로 보이면 그때 빼내세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음식이 목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은 시니어들도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이 목에 걸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 의자 등받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의자 뒤에 서서 의자 등받이 윗부분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댑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빠르게 숙이면서 의자에 배를 부딪힙니다. 여러 번 반복하세요. 두 번째 방법, 테이블이나 책상 모서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배를 대고 몸무게를 실어서 빠르게 밀어 넣습니다. 테이블 높이가 적당해야 하는데 배꼽과 명치 사이 높이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 자기 주먹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배꼽과 명치 사이에 댑니다.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고 강하게 안쪽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건 힘이 좀 필요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식사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고기나 떡처럼 목에 걸리기 쉬운 음식은 가족이 있을 때 드세요. 자, 그럼 이제 기도 폐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작게 썰어주세요. 포도, 방울토마토, 소시지 같은 건 반드시 4등분해서 주세요. 동그란 모양 그대로 주면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 배 같은 과일도 작게 썰어주세요.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을 피하세요. 5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땅콩, 아몬드 같은 견과류, 팝콘, 젤리, 사탕, 껌을 주지 마세요. 특히 동그란 사탕은 정말 위험합니다. 떡도 조심해야 해요. 찹쌀떡은 끈적해서 더 위험하고요. 세 번째, 천천히 먹게 하세요. 천천히 씹어서 먹으라고 자주 말해주세요. 아이들은 놀면서 먹거나 TV 보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식사 시간에는 앉아서 집중해서 먹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식사 중에 뛰거나 놀지 못하게 하세요. 입에 음식을 넣고 뛰어다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을 때는 앉아서 먹는 거라고 단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은 장난감을 조심하세요. 구슬, 단추, 동전, 작은 배터리 같은 것들을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3세 이하 아이들은 뭐든지 입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여섯 번째, 우리 시니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삼키는 근육이 약해져서 음식이 목에 걸리기 쉽습니다. 고기는 작게 썰어서 천천히 드시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드세요. 특히 떡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절에 떡을 드시다가 사고 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일곱 번째, 틀니를 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틀니 때문에 음식 감각이 둔해져서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여덟 번째, 약을 드실 때도 조심하세요. 알약이 목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드시고 여러 알을 한꺼번에 드시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주가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목을 잡고 괴로워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단계, 상황을 파악하세요. 괜찮아? 숨 쉴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대답을 하거나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해, 계속 기침해라고 격려하세요. 기침을 할 수 있다는 건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단계, 만약 기침도 못하고 숨도 못 쉬면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작하세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119 신고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부탁하고 없으면 일단 하임리히법부터 하세요. 3단계, 하임리히법을 계속 반복하세요. 이물질이 나오거나 아이가 기침을 시작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4단계, 이물질이 나왔다면 아이가 잘 숨 쉬는지 확인하세요. 얼굴색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말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병원에는 꼭 가야 합니다. 내부 손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5단계, 만약 아이가 의식을 잃으면 즉시 바닥에 눕히고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날 손주가 포도 알에 걸렸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평소에 미리 연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인형이나 쿠션으로 연습해 보세요. 위치를 확인하고 동작을 익혀두세요. 유튜브에 하임리법 영상도 많으니까 보면서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배우세요. 저는 아내, 딸, 사위와 함께 보건소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알아두면 누가 있든 대처할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면 손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예방법을 잘 지키고 응급처치법을 알아두고 항상 눈여겨보고 계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더욱 조심하게 됐어요. 음식은 항상 작게 잘라주고 식사 시간에는 옆에 앉아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할아버지처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해라고 말하면서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폐쇄는 3, 4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목을 잡고 숨을 못 쉬면 즉시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1세 미만 영아는 등 두드리기 5번, 가슴 압박 5번을 반복합니다. 1세 이상 소아와 성인은 배꼽과 명치 사이를 안쪽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작게 썰어주고 위험한 음식을 피하고 천천히 먹게 하고 식사 중에 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평소에 미리 연습해 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배워두세요. 그리고 119 응급처치 교육을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그날 하임리히법을 알고 있어서 손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으로 소중한 손주들을 지켜주세요. 손주를 돌보는 건 기쁨이지만 책임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알아두면 충분히 안전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랑으로 손주들을 잘 키워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손주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들의 열성경련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주 키우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니까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